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품사죠.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동사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을 5가지로 나누는 결정자도 역시 동사가 돼요. 문장의 오형식 보시면 모든 동사들이 다 주어를 가지죠.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보어라든지 목적어를 가져야지 말이 되는 동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형식으로 나뉘는 이 동사들을 2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형식하고 2형식 동사 같이 묶어줄 거고요. 3, 4, 5형식 동사를 같이 묶어줄게요. 1형식하고 2형식 동사를 묶어보니까 둘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렇죠?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를 보고 자동사라고 지칭을 해요.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해서 사전에 찾으면 VI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요, 수동태로 전환이 불가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것은요,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비동사가 B 플러스 PP가 되는 거거든요. 자동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목적어가 없죠. 자동사 중에서 이제 모든 자동사는 다 수동태가 안 됩니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appear, disappear. 그리고 happen, occur. 그 3가지는 꼭 암기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동사라는 것은 아까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목적어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가 온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 목적어가 오고 싶으면요. 그래서 이때 꼭 전치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특징.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The accident, 그 사고는 was happened, 발생되었다. yesterday.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가 틀렸을까요? happen은 자동사라고 했죠. 수동태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happened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I arrived my room.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역시 arrived는 자동사입니다. 바로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여기 전치사인 at이 들어가서 I arrived at my room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번에는 3, 4, 5형식 동사들을 볼게요. 3, 4, 5형식 동사를 묶어서 우리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모두 목적어를 가지죠. 여기 4형식은 목적어가 2개고요. 5형식 목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보고 우리는 타동사라고 명명을 해요. transitive verb라고 해서 사전에서는 V, T라고 표기가 됩니다.
목적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수동태, 전환이 가능한 동사다. 단, 타동사일지라도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의미가 상태나 소유, 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예문을 보면 This house, 이 집은 is belonged to. belong to 하면은 무엇에 속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언뜻 봐서는 이 집은 나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동태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틀린 문장입니다. is belonged to me를 belong to me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왜? belong to는 물론 타동사는 맞거든요. 하지만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불가인 거죠. 이렇게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서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3가지만 또 적어줄게요. resemble, 닮다. have, 소유 동사죠. 여기 나온 belong to까지.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타동사의 경우에는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와야지 전치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둘게요. 전치사 오면 안 돼요. 예문을 보면 아까 I arrived my room 했을 때 arrived는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문장으로 I reached at my room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이 reach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이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동사랑 타동사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오늘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자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선 안 된다는 거. 타동사는 바로 뒤에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라는 거 살펴볼게요. 이제 자동사랑 타동사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목적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목적어라는 것은 보통 무엇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조금 서술을 해보면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 뒤에 위치한 주어와 지칭하는 것이 다른 명사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예문을 볼게요. I love Sally. 나는 셀리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동사 뒤에 Sally, 명사가 왔죠? 그런데 주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됩니다. 동사 뒤에 와서 주어랑 다른 명사. 물론 예외가 있어요. 주어랑 항상 다른 게 아니라 I love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죠? 예외입니다. 그래서 예외는 제기대명사. 뭐뭐 self 붙은 것들이고요.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어랑 목적어는 다른 거예요. 보어랑 헷갈릴 수 있는데
보어의 경우에는 I am Sally. 나는 셀리다 라고 했을 때 동사 뒤에 명사가 왔는데 주어랑 지칭하는 것이 같죠. 그럼 얘는 이제 보어. 그 중에서도 주어와 같은 주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I love Sally. 나는 셀리를 사랑한다. 보통은 목적어가 해석이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돼요. 무엇을. 보통 무엇을로 해석이 되면 목적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동사로 헷갈리기 쉬운 타동사와 타동사로 헷갈리기 쉬운 자동사. 먼저 타동사부터 볼게요. 지금부터 볼 것은 어쨌든 다 타동사들입니다. 자,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취하게 되죠. 전치사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치사 오면 안 된다. 근데 왠지 전치사를 써야지 될 것 같은 동사들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먼저 approach. 얘가 뜻이 어디에 접근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또 reach 하면은 어디에 도착하다. 해석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enter 어디에 들어가다. attend 무엇에 참석하다. inhabit 어디에 살다. 그 다음에 survive 무엇에서 살아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들이 지금 해석을 보면 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왠지 어디에라는 전치사 온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에서 살다. in 왠지 써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survive, from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타동사입니다. 해석이 목적어가 무엇을이라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다 목적어들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오면 안 돼요. 타동사 뒤에 전치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과 닮고 어울리고 이런 동사들 볼게요. resemble 하면은 무엇과 닮다라는 뜻이거든요. 왠지 with를 써야 될 것 같다. suit 하면은 누구와 어울리다 라는 뜻이죠. 무엇과 닮다. 무엇과 어울리다. 그래서 왠지 사람인 목적어 앞에 with가 쓰여야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 더, marry. 워낙 많이 쓰이죠? Would you marry me 해야지 marry with me 하면 안 됩니다. 무엇과 결혼하다. 안 된다. 몇 가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discuss예요. discuss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의논하다라는 뜻이 돼서 왠지 about이 있어야지 말이 될 것 같죠? 하지만 about 쓰지 않고요. 또 influence도 마찬가지고 answer을 먼저 써볼게요. answer 어디에 대답하다라는 뜻인데 to를 쓰면 안 돼요.
둘 다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들이고요. 마지막으로 influence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왠지 우리가 on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on 쓰면 안 됩니다. influence는 타동사예요. 그럼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influence 뒤에 on이 오는 경우를 봤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겁니다. influence가 이렇게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have influence on 이라는 뜻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때는 이 have가 동사고 이때의 influence는 명사예요. 영향이란 뜻의. 얘가 동사고요. 그런데 이 influence가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를 쓰면 안 된다. 하나 더, affect,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할 때도 역시 전치사 쓰면 안 돼요. 해석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될지라도요. 자,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줄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타동사와 헷갈리기 쉬운 자동사를 보겠습니다. 아까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싶으면 반드시 전치사가 온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고 했죠. 자, arrive 아까 예문에서 들어줬던 거. arrive at 전치사 온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또 account for 목적어를 한번 볼게요. 얘를 해석을 하면 무엇을 설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을 했을 때 무엇을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account가 마치 타동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for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를 account는 자동사다.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비슷한 거. interfere. with를 왠지 써야 될 것 같아요. with를 써줘야 돼요. 얘를 해석하면 무엇을 방해하다. 해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뭐뭐하다 타동사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ith가 없어야 될 것 같지만 반드시 with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ucceed. 무엇을 성공하다 라고 할 때도 in 목적어죠. 무엇을 성공하다. 써줘야 되고요. 무엇을이라고 해석이 되더라도 이 전치사들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answer의 경우에는 타동사였죠. 하지만 비슷한 뜻의 reply 그리고 respond 이 두 가지는요. 자동사들이다. 그래서 무엇에 응답하다, 대답하다 할 때는 to를 써줘야 됩니다. 하나 더. 이 정도까지 consist of까지. consist of도 of가 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자, 여기서 이 전치사들을 꼭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할게요. 예문을 조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answer과 reply를 통해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첫 번째, I'm writing. 나는 글을 쓰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answer to your question.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to 부정사에서 to에 붙은 이 answer이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뜻으로 I'm writing to reply
to your question. 얘는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왜? reply는 자동사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치사가 오고 목적어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동사와 타동사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